대학과 진로 상담 채널입니다. 오늘 상담 내용을 보내주신 분은 화학공학과 취업 준비로 고민이 많으신 분이고요. 일단 질문하신 내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학공학과 취업 관련 글을 찾다 운이 좋게도 블로그를 보고 조언을 구하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우선 블로그 글 취업 상담 글을 보면서 기가 많이 죽었던 게 사실입니다. 저는 지방 거점이 아닌 국립대 화학공학과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이고 학점도 3.15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나이는 하나둘 늘어가는데 여태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태하게 살아온 탓에 남들 다 가진 토익 점수도 없고 화공기사 자격증도 이제서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저는 학점을 보다시피 전공 공부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 학점을 기사 자격증 또는 어학 점수로 메꿀 수 있을까요? 제가 가고 싶은 기업은 대기업 석화사가 아닌 중간 규모의 석유화학 회사입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학점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졸업 유보 후 석유화학 공정이라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결국 석유의 가체 매장량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대학의 학과에서는 반도체 분야로도 많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분야는 여전히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특별한 경험 또는 교육이 있다면 받고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수질 환경 기사를 가지고 있고 학원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는 자격증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스 기사나 위험물 그리고 대기 환경 쪽을 보고 있는데 괜찮을지요? 여담으로 블로그에 올려주신 글들이 저에게 정신을 확 들게 해준 것 같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취업에 성공하거나 또는 원하는 분야로 취업을 못하더라도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질문 글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드리는 조언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고, 그리고 일단 제 경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화학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관련 유관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질문 주신 것 첫 번째, 대학 소재지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공정을 보유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일단 가능한 한 많은 원서를 써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대졸자 신입사원 채용 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일단 나이입니다. 나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이게 나이 많은 구직자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이에 따라서 또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또 불편한 상황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설령 이제 어학 점수나 기사 학점 등 정량적 요소에서 좀 불리하시다 하더라도 아직은 나이가 어리시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고스펙자들에 비해서 일단은 면접까지만 가면 충분히 해볼 만한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공채 시즌을 놓치지 마시고 최대한 많은 원서를 써보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이제 보통 지방에 공장을 가진 대기업들의 경우는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 대학 출신자들을 우대하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이제 서울에 물론 좋은 대학들, 공과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근무지가 발령나면은 보통 견디지를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생겨난 것인데, 예를 들면 뭐 울산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 대기업들은 이제 부산, 경남 지역 대학 출신자들을 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문이과를 떠나서 서울 근무지가 보장되는 자리일수록 경쟁이 치열한 편이기 때문에 낙후된 지방일수록 지원율이 낮아서 최종 면접까지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대학을 특정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제가 알 수 없겠지만요. 또한 이제 지방 석유화학단지에는 물론 이름이 알려진 대기업들도 있습니다만 이름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아도 석유화학으로서 필요한 설비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고 또 대기업에 비해서 연봉과 복지가 뭐 그다지 꿀리지 않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이제 석유화학 회사의 특징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배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뭐 분위기나 근로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 물론 대기업들 또 정유학 공정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연봉이나 복지가 높은 게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일단 대기업이 반드시 아니라도 일반적인 다른 제조업군의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석유화학 제조업군의 회사들은 굉장히 복지와 연봉이 좋은 편입니다. 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회사들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인데요. 매출액 단위가 뭐 조 단위거나 아니면 최소 몇천억, 몇억, 몇백억 단위인데 반해서 고용되어 있는 오퍼레이터들 또 엔지니어들의 인건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때문에 비용의 대부분이 이제 공장 운영비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회사가 그렇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중견기업이냐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뭐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굉장하게 뭐 차이가 있진 않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물론 학벌이나 학점, 자격증이 취업할 때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이게 취업의 성공 여부를 모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너무 준비된 게 없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특히나 면접까지 가게 되면은 자격증, 학점이 정량적인 요소 이외에도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전공 적합도, 뭐 외모, 뭐 이런 것들이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면접까지 가도 떨어진 경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떨어진 사람도 자기는 스펙이 좋은데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요. 물론 예전에는 이제 명문대 졸업장만 가지고도 대기업 정도 쉽게 가던 시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공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블라인드 채용도 하고 있고 또 뭐 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든지 지방 인재 가산점 제도 같은 변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스펙이 반드시 이제 채용 보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계속 지원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그 교육 관련돼서 추천을 요청해 주셨는데 교육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 플랜트 산업협회에서 주기적으로 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실 취업한 물론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코스도 있지만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코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건설 플랜트 인력을 중심으로 설계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성된 그런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업에서 쓸모가 많은 교육들, 예를 들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하이시스 프로2 같은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아니면 설계 교육을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 설계 교육을. 이런 교육을 받게 되면은 현업에서 이제 실제로 공정 기술 검토를 하신다던가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실 때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사 자격증 중에서 뭐 따놓을 만한 자격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자면 일단은 알고 계신 것처럼 화공기사가 일단 대표적인 자격증이고요. 화공기사의 장점은 일단
학원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가장 따기가 수월한 자격증이다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채용 시에 학원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이제 학원과를 채용하는 기업들에서 학원 기사 보유자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활용도가 취업 시에 굉장히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산업안전기사를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어느 회사에나 있는 안전관리 조직에서 그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를 하도록 그렇게 강제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기도 하지만, 또 추가적으로 채용을 할 때도 이 자격증을 소지를 한 경우에는 나름 우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뭐 회사 내에 그 안전관리 조직에서 뭐 채용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자격증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자격증은 냉동 공조기기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화공과랑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이유는 반드시 석유화학 공장으로 취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면, 사실 어느 시설물에나 이 냉동 공조 기계 관련된 전문 인력을, 그러니까 시설 관리 전문 인력을 뽑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든, 뭐 작은 기관이든 큰 기관이든 시설 관리 인력을 뽑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교직원 중에서도 거의 이제 공대 쪽은 IT 이외에는 이제 자리가 없긴 하지만, 그나마 공대 중에서 IT를 제외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설 관리 인력을 뽑거든요. 그럼 이 시설 관리 인력을 주로 어떤 인력을 뽑느냐? 냉동 공조 기계 기사를 보유한 그런 사람을 위주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반드시 석유화학 공정 쪽으로 취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될지도 모르나, 다른 취업 자리를 지원하실 때는 의외의 기회를 만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답변이고요. 일단 어디까지나 참고만 부탁드리고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